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미치도록 사랑하는 천 회장입니다. 수요일 아침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즐겁습니다. 오늘 왠지 수요일은 기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특히 천 회장한테는 뭔가 큰 행운이 오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매우 설레지는 것 같아요. 설레이고 기쁘고 갑자기 흥분되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되면은 저 또한 잘 되는 거니까 우리 서로 같이 윈윈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8년 남았어요. 8년. 제가 2021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함께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8년 남았는데 8년 동안 과연 몇 명이 살아남을까? 몇 명이 살아남을까? 천 회장도 살아남을까? 천 회장도 살아남을 텐데 저의 목표는 딱 10명. 10명이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명이 딱 살아남아서 그 10명이 한번 모여가지고 진짜 막 배 터지게 맛있게 한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졸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 한잔 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빨리 진짜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딱 10년. 10명. 우리 10명 동시 같이 가실 분 있나요? 10명 끝까지 한번 가보실 분. 뭐 나이, 뭐 성별, 뭐 차별 없습니다. 구별 없어. 10명. 10명의 우리 삼성전자 전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100명, 1000명 바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10명도 많아. 10명도. 과연 진짜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명이 살아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또 사라지기도 하겠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준다고 이제 무시하지 말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져준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곁에 있을 때 잘해줘라. 곁에 있을 때 잘해주라는 겁니다. 늘 한결같다고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마음은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실수가 계속되면 실망하게 되죠. 또 실망이 계속되면 포기하게 돼요. 또 포기가 계속되면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 등 돌리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야 돼요.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노력해야 돼. 천 회장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놓쳤던 것 같아요. 저의 무능함과 무능력함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자르기도 했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아주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고 전화를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또 한번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또 삼성전자 하면은 갤럭시죠. 갤럭시 스마트폰. 이제 보랏빛이네, 보랏빛. 나도 갤럭시 울트라인데 보랏빛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랏빛. 보랏빛 향기인가? 그 강수지의 노래. 참 그 노래 참 즐겨 많이 불렀는데. 보랏빛. 상당히 좋아하죠. 제가 퍼플을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는 핑크인데. 하여튼 삼성전자의 그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인데 우리 갤럭시 S23 차세대죠. 차세 전략폰이죠. 이 S23 시리즈가 이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인증을 통과를 했대요. FCC의 인증을 통과를 했다. 그래서 FCC의 인증은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증 완료는 출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이죠. 1월 늦어도 2월에는 그 시장에 출시할 것 같습니다. 10월에 출시할 것 같고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갤럭시 S23 가격이야. 가격 상당히 궁금해요.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전작 대비했을 때 가격이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는데 약 145만 원에 출시된 전작 S22 울트라와 보다도 비싼 150만 원대로
와, 150만 유력하다. 150만 원대가 유력하다. 일단은 샘 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니까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겨냥해가지고 만든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증을 통과했다 했죠. 하여튼 23은 2억 화소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애플 아이폰 14와 정면 승부에 나서는데 뭐 게임이 되겠어. 지난 2020년 갤럭시 S20 울트라에 1억 800만 화소 탑재했는데 4년 만에 이제 화소수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4 카메라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제 보란듯이 2억 화소로 이제 승부수를 띄우는 거야. 우린 2억이야. 응? 2억. 제 거는 아직 1억입니다. 그래서 6.1인치죠. 6.1인치 기본 모델하고 6.6인치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6.8인치 울트라가 있어. 하여튼 이렇게 세 종으로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갤럭시 S23은 디자인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후면에 보니까 카메라 그 섬이죠, 섬. 이 카메라 섬, 카메라 모듈 부분인데 이게 섬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사라지고 카메라 렌즈만 돌출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2 울트라에 적용된 그 물방울 모양의 디자인이 이번 시리즈에는 그 모든 모델에 적용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S23 울트라는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외에 1200만 화소 초광각이 있어. 그 1000만 화소의 망원이 있고 1000만 화소의 폴 디즈 줌 망원 카메라 등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하네요. 디자인은 갤럭시 S22 울트라의 그 플로팅 카메라를 개성을 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둘러싼 그 프레임 없는 이른바 물방울 카메라들이다. 물방울 카메라. 갑자기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생각나는데 하여튼 물방울 카메라 디자인이다. 전면에는 그 상하 좌우 베젤이 더욱 얇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기기 전체의 그 사이 틈을 좁혀가지고 보다 시원한 화면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뇌는 뭐냐? 그 모바일 AP 삼성의 엑시노스 대신에 퀄컴 같아.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장착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S23 구매하실 분들은 잘 빨리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총알 준비 잘 하세요. 사야죠,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 이제 패키징 쪽에도 삼성전자가 좀 앞서는 패키징이 중요한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차세대 그래픽 그 D램을 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업계 최고 속도의 그래픽 그 D램을 개발한 데 이어서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보다 성능과 용량을 2배 더 개선시킨 그런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 강화를 위한 그 패키징 기술 개발이 업계 화두인 만큼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해서 업계 1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 삼성은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 GDDR6W예요. GDDR6W를 개발했다고 밝혔고, 지난 7월에 내놓은 게 뭐냐? GDDR6 제품보다도 성능과 용량을 2배 이상 개선시켰다네. 그래서 하여튼 고대역 폭의 그래픽 그 메모리는 고도의 생동감, 몰입감을 주는 고사양 게임뿐 아니라요, 현실의 물리적 세계와 가상의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일종의 디지털 트윈, 이 트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 활용될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죠? GDDR6W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GDDR6W는 삼성이 최근 발표한 그 GDDR6 기술 기반의 차세대 패키지 그 기술인, 영어로 참 깁니다. Fan out water levels 패키지. 그런데 하여튼 이걸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대역폭과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대역폭하고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약자로 뭐냐? 그 FOWLP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기술은 그 메모리 칩 따위를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아닌 그 실리콘 웨이퍼에 뭐 직접 실장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선의 패턴을 미사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PCB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그 패키지의 두께도 얇아가지고
방열 기능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거 FOWLP 패키지를 활용하니까 아까 GDDR6와 동일한 크기 패키지로 성능과 용량을 2배씩 향상시킬 수 있대요. 일단은 반도체 업계는 그 전 공정 단계의 회로를 최대한 미세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돼 왔는데 최근에는 패키징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성능 향상도 함께 주목받고 있어. 성능 향상. 하여튼 미세 공정뿐이 아니라 이제 첨단 패키징 그 기술이 제품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은 GDDR6 제품에 대해서 올해 2분기 국제 반도체 표준화 협의 기구 이게 있어요. JEDEC라고 해요. 여기 표준화를 완료해가지고 이제 사업화 기반을 확보했고 앞으로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AI, HPC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되는 신규 고성능 그 가속기는 물론이고요. 그 노트북 등의 그 기기로도 GDDR6W의 응용처를 이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삼성은 그 전 세계 그래픽 D램 시장에서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21년 그래픽 그 D램 시장에서 삼성이 매출과 점유율을 각각 25억 8,700만 달러, 38.9%를 차지했어요. 이어서 이제 같은 기간에 마이크론이 한 33%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27%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2019년 23억 8,400만 달러 규모에서 지난해는 66억 4,400만 달러로 계속 커가네요, 보니까. 일단은 그 GDDR6W로 이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하고 차별화된 메모리 제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관련 시장을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선도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이 참 잘하죠. 하여튼 기술력이 있어. 삼성전자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여튼 뭐 천회장처럼 삼성뽕에 취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막 끝판왕이다. 끝판왕. 응? 삼뽕의 끝판왕. 또 한번 주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주가 재밌는데 요즘 삼성전자가 보다 적극적인 생산 조절을 하는 것이 투자자한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그 마이크론 등 그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감산 결정을 했잖아요. 감산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삼성은 감산 결정 계획이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삼성증권이 그래.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이제 8만 원으로 한 11% 정도 이제 낮춰요. 삼성증권이. 그 연구원 보고서 보면은 그 삼성증권의 23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올해 50조 원의 절반 수준인 26조 5천억이에요. 26조 5천억. 기존 대비 한 18% 정도 하향을 했고 일단은 이 정도라면 많은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게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는데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는 거야. 보다 적극적인 생산 조절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메모리 재고 소지는 24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 24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반등에 대한 리스크는 큽니다. 리스크는 크고 D램 가격은 과거 2001년과 2007년 그 다운턴과 같이 한 서너 개 그 분기 연속 20% 수준 하락 그리고 60%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워렌 버핏 형님이 또 산 그 TSMC 이 TSMC가 삼성보다도 더 저렴하다는 점도 지적이 됐다고 하네요. 2023년 컨센에 따르니까 TSMC 주가 수익률 PER이 12.9배, 삼성은 14.8배로 낮다. 삼성은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PER이 비싸 보인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업황 둔화를 활용해서 이제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파운드리 한번 해보자. TSMC 잡아보자는 거죠. 하여튼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파운드리 부분은 이번에 다운턴 시기를 기술 경쟁력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아요. 또 응용을 다변화해가지고 미래 준비 등 사업 구조 강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산 계획이 없어. 무조건 가는 거야. 탄력적인 설비 투자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좋아. 삼성전자 깡따구가 있어야 돼. 깡따구. 쫄아가지고 감산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깡따구가 있어야 돼요. 가보자. 공격적으로.
이 축구도 보면은 처음부터 비리비리하니까 맨날 골 뺏기고 그러는 것 같아. 하려면 죽을 똥 살똥 해야 돼. 막판에 뛰는 것처럼 막판에 항상 뭐 호들갑이잖아. 보면은 그때서야 막 골 넣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골 넣는다고 생각하고 미친 개처럼 뛰어다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전투적으로 해야지.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는 그냥 다 뺏겨요. 이 축구 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월드컵이니까 세계 나라의 축구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글로벌 6개 그런 권역 가운데서 3개 권역에서 우리 또 삼성이 또 1등이야, 1등. 올 3분기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 성적표 아주 좋아요. 그래도 최근에 5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선방이다. 선방이다. 특히 그 선진 시장인 서유럽이죠. 이 서유럽에서 이 4세대 폴더블 폰이 이게 완전 선전한 거야, 선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 10개 분기 만에 최고 점유율을 끌어올리더라. 일단은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도 삼성은 내년에도 프리미엄 폰 중심의 시장 확대를 꾀할 것 같아요. 첫 주자는 갤럭시 S23 2억 화소 카메라 아주 좋죠. 설명했죠. 하여튼 기능적인 완성도를 대폭 끌어올릴 것 같고 이 23을 통해서 삼성이 선방을 이어갈지가 아주 관심사야. 시장조사 업체 보니까 삼성은 올 3분기 그 서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총 980만 대를 출하합니다. 980만 대 출하해가지고 애플의 820만 대를 제껴버리고 1위를 차지했어.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규모고요. 같은 기간 점유율도 31.1에서 33.7로 한 2.6% 올랐습니다. 전분기에 비교해보니까 출하량은 140만 대나 늘었네. 점유율은 3.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이 북미가 그 애플, 삼성이면, 한국이 삼성이면 이 서유럽은 여러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아주 복잡해, 동네에 보니까. 그 단순히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우기도 가성비만을 강조하기도 어려운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지역이래, 까다로운 지역. 실제 그 서유럽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3분기 서유럽 시장에서 주목할 건 뭐냐? 삼성전자가 코로나 그 이후에 10개 분기 만에 자체 점유율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서유럽만 전년 동기 대비 한 4% 정도 성장을 했고 이를 프리미엄 폰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급형 폰 갤럭시 A 시리즈도 잘 나가지만은 글로벌 전 지역 중 유일하게 성장한 것은 프리미엄 폰 수요 때문에 프리미엄이 잘 팔리는가 봐요. 삼성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4가 서유럽 현지에서 예년에 비해서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율 확대에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글로벌 전체로 봐도 삼성은 올 3분기 점유율 64.4%인데 1등 자리 지켰고 S에 따르니까 올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6개 권역에서 삼성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3곳이라고 하죠. 서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권역이에요. 삼성은 3분기 중남미에서 점유율이 38.2%, 1130만 대, 중동 아프리카에서 29.5%, 980만 대 됩니다. 보급형 폰이 강세인 중남미랑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압도적 1등이야. 지금 보니까. 중남미의 경우 2위가 모토로라네 보니까 점유율 격차가 17.8% 나고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테크노 여기가 한 17% 정도 나는가 봅니다. 하여튼 신흥시장에서 막강한 수요층을 보유한 갤럭시 A 시리즈 힘이 있어요. 그 반면에 애플은 올 3분기 자신들의 텃밭인 북미에서 점유율 41.7%로 삼성을 이제 압도했는데 삼성이 30%니까 글로벌 전체로 보면 1위를 차지한 것은 북미밖에 없어요. 최근에 무섭게 성장 중인 중국 업체들도 1위 지역은 아시아 비보가 14.2%, 동유럽이 샤오미네요. 23% 정도 두 곳뿐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삼성은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서 선방했고 또 이는 플래그십 폰과 보급 폰도 쌍끌이 했다는 거예요. 쌍끌이. 이제 관건은 뭐냐? 내년이다, 내년. 일단 스마트폰 시장 위축 속에서 그나마 프리미엄 폰
수요 둔화가 덜한 상황인 만큼 이 시장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글로벌 패권을 잡을 수 있어요. 삼성은 당장 내년 초에 새로운 플래그십 폰 S23으로 승부를 걸 것 같은데 이 전작이 1억 800만 화소죠. 이걸 훌쩍 뛰어넘는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것 같고요. S23은 내년 상반기 삼성의 실적을 견인할 핵심이야, 핵심. 그 S23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갑니다. AP가 전량 탑재될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전 세대보다도 성능이 20% 향상됐고 발열 문제도 개선된 AP라고 합니다. 그 자체 AP는 엑시노스가 있는데도 스냅드래곤 비중을 높인 것은 내년 사업에 있어서 S23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확실한 품질로 시장을 압도하겠다는 거겠지. 뭐 GSM 아레나나 샘모바일 등 보니까 해외 IT 매체죠. 여기에 보면은 S23의 그 일반 플러스 모델이 최근에 FCC 인증 통과했다고 했죠. 제가 이런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FCC 인증은 미국서 전자기기 판매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상 출시가 이제 임박했다 그런 이야기겠지. 그래서 FCC에서 갤럭시 23의 배터리 용량 정보도 공개를 했는데 일반 모델의 경우는 3785예요. mAh. 플러스 모델 45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작 대비 한 200 정도 증가를 했네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비해서 삼성이 4세대 폴더블 폰으로 이제 선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프리미엄 폰에서는 애플에 밀리는 것은 사실이다. 내년 초 출시될 S23이 이제 기능과 품질로서 보여줘야 돼. 응? 뭐 그렇다 해서 애플을 우습게 볼 건 아니고 애플을 능가하려면은 더 새롭고 더 성능 좋고 더 멋진 폰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이게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